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도요, 바로 여러 가지 도형을 함께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잠깐, 벌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나 본데? 나 좀 도와줘. 벌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둘 중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할까? 둘 다 튼튼해 보이는데? 안 그래?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럼 일단 둘 다로 집을 지어봐. 그러면 어느 집이 튼튼한지 알 수 있잖아. 뭐? 우리 친구들이 벌집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민하고 있군요. 선생님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고민한 것처럼 오각형과 육각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오각형과 육각형을 사용해서 빈틈없이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오각형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덮어보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덮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빈 공간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육각형으로 또 한번 덮어볼까요? 어때요? 빈틈 없이 덮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벌집은 오각형으로 만들까요? 육각형으로 만들까요? 맞습니다. 바로 육각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고요? 오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빈틈이 있어서 튼튼하지 않지만 육각형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육각형으로 벌집을 만들었을 때 벌집 무게의 30배만큼의 꿀을 저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바로 이 벌집은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오각형과 육각형은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오각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바로 우리는 오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오각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오각형을 보면 이렇게 고든 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형에서는 이 고든 선을 바로 변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변이구나. 그런데 오각형에는 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양옆으로 있는 오각형들도 모두 그 변의 수는 5개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과 변이 만나면 뾰족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되죠. 꼭지점. 그런데 오각형에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바로 그래서 이 오각형에는요, 변과 꼭지점이 5개씩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오각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전부 오각형이에요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각형은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축구공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을 볼까요? 오각형이 보이네요. 또 교통 표지판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역시 이렇게 오각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육각형을 알아볼게요. 바로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우리는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벌써 감 잡았다고요? 맞아요. 오각형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각형에도요, 변이 있고 꼭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고요. 꼭지점의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요. 육각형에는 변과 꼭지점이 6개씩 있구나라는 특징 살펴둘 수 있는 거예요. 육각형도 역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벌집, 여기에서 이렇게 육각형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렇죠. 육각형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육각형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구나. 이거 말고도 육각형은 또 주변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꼭 찾아보기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는 이에 관련한 문제들 만나볼까요? 그럼 그 첫 번째 문제 도전해 보자고요. 여기서는 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오각형 하나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데 구분선이 있나요? 아니요. 변이 5개보다 적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고든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이 5개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딱 5개죠.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아니에요. 뾰족한 부분이 5개보다 많을까요? 뾰족한 부분요?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해요. 5개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딱 5개여야 합니다. 그럼 옳은 설명이 아니네요. 4번, 고든선들이 만나는 부분이 5개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고든선들이 만나는 부분, 꼭지점을 뜻하는 것이고 꼭지점이 5개이더라 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에요. 고든선과 구분선이 만나는 부분이 있나요?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을 골라 답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우리는 육각형에 관련한 설명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아래 도형은 육각형이 아니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설명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육각형이 되려면 자, 육각형은 변이 6개인 도형이어야죠. 도형인데 주어진 도형은 변이 6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각형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꼭 이 설명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꼭지점이 6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육각형이 아니다. 이렇게도 그 답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방법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내가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 볼까요? 오늘의 재료는 짜잔! 바로 이렇게 쌓기나무로 쌓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들을 냄비에 넣고 저어주면요, 쌓기나무의 개수가 더 많이 사용된 모양이 나오게 된대요. 우리 함께 넣어볼까요? 쌓기나무를 넣어보자. 자,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제 한번 저어볼 거예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자, 오늘의 요리를 한번 담아볼까요? 우와, 이렇게 쌓은 모양의 요리가 나왔군요. 그렇다면 왜 이 모양이 쌓기나무가 더 많이 사용이 된 걸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 왼쪽과 똑같은 모양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쌓아주세요. 자, 이렇게 말이죠.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쌓아 주었어요. 이번에는요, 이 오른쪽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쌓아볼 거예요.
똑같이 쌓아주면 이렇게 그 모양을 완성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쌓기나무를 쌓고 나서 보니 왼쪽과 같은 경우 쌓기나무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이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 쌓기나무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라고요? 아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2층 밑에 한 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쌓기나무의 수는 모두 6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것의 쌓기나무가 더 많이 사용된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똑같이 쌓는 활동도 해보았고요. 또 쌓기나무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기초 개념을 자세히 알려줄게요.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볼까요? 쌓기나무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보려고 합니다. 이때요,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는 몇 개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자,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려면 쌓기나무가 3개 필요하죠. 또 이거는 4개가 필요하고요. 또 4개가 필요합니다. 아래도 볼까요? 쌓기나무 4개가 필요하고 4개가 필요하고 4개가 필요한데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5. 이것은 5개의 쌓기나무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쌓여진 모양을 볼까요? 한 줄로 3개가 나란히. 그 다음 것은 한 줄로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왼쪽 위에 쌓기나무 1개가 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3개가 한 줄로 나란히 놓여 있는데 가운데 위에 쌓기나무가 1개가 더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쌓아보려고 할 때에는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쌓기나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이와 똑같은 모양을 쌓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우리는 똑같은 모양으로 쌓으려면 쌓기나무가 몇 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쌓기나무가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것은 3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것은 4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를 확인해 두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쌓는 활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위, 앞, 뒤,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아라. 무엇을 해야 되니까? 쌓기나무를 쌓은 방법을 설명해 보아야 하니까 이와 같은 말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2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쌓기나무의 앞에 쌓기나무가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떠할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요. 3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고 자, 3개가 옆으로 나란히 있구나. 그 다음에 왼쪽 쌓기나무 위에 쌓기나무가 1개가 있더라.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위, 앞, 뒤,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의 내용도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빨간색 쌓기나무 오른쪽에 있는 쌓기나무에 동그라미 표를 해라 라고 한다면 자, 빨간색 쌓기나무를 찾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역시 빨간색 쌓기나무를 찾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 해주면 됩니다. 그 설명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빨간색 쌓기나무 위에 있는 그럼 빨간색 쌓기나무 위 이 설명에 따라서 어떤 것인지 동그라미 표를 해보고요. 또 빨간색 쌓기나무 위에 있는 쌓기나무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쌓아보고 그 쌓은 것을 설명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에 관련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죠? 우리 빨리 만나볼까요?
우리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쌓기나무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 빨간색 쌓기나무의 위에 있는 쌓기나무를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빨간색 쌓기나무부터 찾아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쌓기나무를 찾아 동그라미 표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이렇게 쌓여진 것을 보고요. 빨간색 쌓기나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쌓기나무의 바로 위에 있는 쌓기나무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쌓인 쌓기나무를 설명하고자 할 때 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앞과 오른쪽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알맞게 찾아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쌓은 모양을 보고 알맞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설명으로 이걸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하고 봤더니 세 개를 옆으로 나란히 놓고,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쌓기나무 위에 이렇게 한 개를 놓았구나. 그리고 오른쪽 쌓기나무 앞에 한 개를 놓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서 쌓인 모양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오각형은 변과 꼭지점이 5개씩 있어요. 육각형은 변과 꼭지점이 6개씩 있어요. 쌓기나무를 쌓은 방법을 설명할 때 위, 앞, 뒤, 오른쪽, 왼쪽이란 말을 사용하여 설명해요. 이젠 잘 알아요. 이번 시간 오각형, 육각형을 살펴보고요. 또 쌓기나무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았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